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테슬라 차트 얘기를 하면서 잠시 보여드렸던 화면이 있는데 바로 이거죠.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가격대별로 사람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걸 이제 매물대라 그러는데 이 매물대를 어떻게 보는 건가요?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매물대를 보는 방법과 이 매물대를 활용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까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매물대를 보는 어플 이름은 위블이라는 어플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애플 기기를 써서 앱스토어에서 본 건데 아마 안드로이드에도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블을 검색하셔서 어플을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제 관심 종목을 넣어놓은 건데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추가를 시키신 다음에 그 종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데요. 이 차트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도형 4개가 모여있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포지션 코스트 디스트리뷰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편에는 차트가 나오고 오른편에는 매물대가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뷰 디테일즈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제일 밑에 보면 요 슬라이드 있죠? 파란색 슬라이드. 이거를 좌우로 움직이시면 날짜별로 매물벽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물벽이 어땠는지, 그래서 매물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시려면 요 슬라이드를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답답하게 스마트폰의 조그만 화면으로 봐야만 하느냐 하시면 아닙니다. 훨씬 간편하게 그리고 더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웹사이트에서 보는 겁니다. 서칭 창에서 위블을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맨 위에 위블.com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가는데요. 위에서 세 번째 있는 트레이드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창이 나오는데 이 창은 제가 제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처음 들어가시면 아마 기본 세팅은 되게 허접할 거예요. 그걸 본인이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세팅을 꾸미시면 되고 그러면은 웹 화면에서는 매물대를 어떻게 보느냐 이 차트의 윗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눈 모양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차트를 세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 중간에 보시면 이것도 포지션 코스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한 후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왼편에는 차트, 오른편에는 매물대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써있죠. 파란색은 에버리지 코스트,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나오고 이 오른편에는 그날의 종가, 초록색으로 나오죠. 클로징 프라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화면에서는 평균 가격이랑 종가가 거의 겹쳐가지고 지금 평균 가격만 표시가 된 거고요. 이게 좋은 게 지금 차트상에 제가 예를 들어서 10월 11일 캔들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11월 11일에 매물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마우스로 옮겨지면 지금은 11월 2일로 마우스를 옮겼죠. 그러니까 11월 2일의 매물대를 보여줘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파란색은 그 당시에 이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의 평균 가격, 그 다음에 초록색은 그날의 종가예요. 이걸 볼 수 있고 또 10월 7일로 가니까 10월 7일 당시의 매물벽을 또 볼 수 있죠. 이렇게 원하는 날짜에 차트 부근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당시의 매물대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유용하죠?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거래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시가총액 1등 주식이죠? 애플을 가지고 한번 볼 건데요. 네, 우선 뭐가 눈에 띄나요? 역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만큼 이 밑에 무려 60달러까지도 고르게 수많은 주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르게 오래전부터 일정하게 애플 주식을 팔지 않고 장기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는 지금 120 위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물려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요 고점대에서 물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위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가 산 가격까지 오면은 팔려고 하겠죠. 물렸던 거 겨우 탈출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부분에
매물벽을, 이걸 이제 매물벽이라 그러는데, 그 매물벽을 매수세가 열심히 소화를 시켜서 이걸 녹여낸다 그러죠. 그렇게 녹여내서 저 매물벽을 뚫어내야지만 저항선을 뚫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항선만 있냐? 아닙니다. 당연히 밑에는 지지선이 또 있겠죠. 그럼 지지선이 어디냐? 요 106부터 한 이 정도면 110 정도 될까요? 요 106부터 110. 그러니까 차트상에 보면은 딱 요 저점대 부분이죠. 이 기가 막힌 요 저점대 부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자기가 산 가격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추매를 하겠죠. 더 줍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가격대가 지지 가격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지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고점을 저항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전고점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산 가격이 오면 팔고 탈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가격 저항선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곳은 그 가격대가 오면 사람들이 더 추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을 지지해주는 지지 가격대가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그럼 아마존을 한번 볼까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한 3200부터 3500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요게 바로 이 고점대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저지하는 저항선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가격대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냐? 바로 여기죠. 요 3000 부근. 차트상으로도 정확히 나오죠. 요 저점대. 이 저점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밑에서 가지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추매를 하니까 가격이 지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아마존은 이상하게 2300부터 한 2500 요 사이에 섬처럼 여기만 이렇게 볼록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사실 차트를 좀 아시는 분이면 굳이 차트를 보지 않으셔도 답을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굳이 예전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네, 바로 여기입니다. 요 2400을 전후로 해서 2300부터 2500까지 한 2달 가까이 아마존 주가가 횡보를 했죠. 그러니까 요때 사람들이 오랜 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랐잖아요. 슈팅을 한번 딱 때렸잖아요. 이렇게 슈팅을 때리니까 그 슈팅을 때리는 가격대는 가격이 확 하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는 들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인 테슬라를 한번 봐봅시다. 네, 테슬라는 일단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밑에가 없습니다. 애플을 한번 봐보실까요? 네, 다시 한번 테슬라를 볼게요. 네, 밑에가 아예 없습니다. 테슬라는 밑에가 아예 없어요. 전부 요 400 위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애플만큼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하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레이딩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즉 밑에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도 들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 거예요. 아까 제가 아마존 설명할 때 보여드렸죠? 주가가 슈팅을 할 때는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올해만 5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5배가 오르다 보니까 그 중간에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요 한 400, 이 정도면 한 40 정도 부근 되겠죠? 요 부근대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440 정도만 오면 뿅만치 맞고 내려가듯이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가 저항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요 400 정도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400 정도 밑으로만 좀 내려가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이유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가격까지 내려왔다고 주가를 팔기는커녕 오히려 추매를 하니까. 그래서 요 400 부근이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테슬라 이거는 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주식 아닌가? 애플처럼 그렇게 탄탄하게 지지층이 있어야지 이렇게 지지층이 없는 주식을 어떻게 믿고 가지고 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밑에 한 300 밑으로는 거의 전멸이죠. 물론 있긴 있겠지만 지금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테슬라를 그렇게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몇 배씩 먹고 나갔을까요? 아니겠죠. 뭐 다 대부분 몇십 프로 정도 먹고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저 밑에서 아직까지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사람들만이 몇백 %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못 먹은 거고, 저 밑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몇백씩 먹은 거예요. 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이 사람들도
자기가 살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테슬라의 요 부근과 비슷한 모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안 팔고 기다리니까 지금은 저 밑에서 엄청난 안전마진을 갖고 편안하게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테슬라를 산 지금은 이렇게 안전마진이 전혀 없는 여기에 몰려 있겠지만 나중에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리면 애플의 저 밑에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도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안전마진으로 편안하게 들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 주식에 미래가 닿을 때까지, 성장성, 미래 가치가 닿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주식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래 성장성이 닿았다고 판단되는 날 팔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요 매물벽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왜냐면 테슬라를 예로 들어서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물린 가격이 오면 팔고 탈출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시장이 정말 강할 때, 그 다음에 아니면 개별적인 호재가 있을 때, 그럴 때도 자기가 물린 가격 왔다고 팔려고 할까요? 저 사람들도 바보 아닙니다. 그렇게 상황이 좋을 때는 자기가 물린 가격 와도 안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 외로 두꺼운 매물벽도 너무 허무하게 뚫리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완전 똑같은 이유로 두꺼운 지지선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에 의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참고로는 하되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매물대는 어떻게 이제 이 위불에서 구하냐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의 거래 기록을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 기록을 토대로 그걸 뭐 계산해주는 시스템이 있겠죠. 그걸 시스템에 넣으면은 얼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 매물대가 있을 거다라는 게 상당히 정확하게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거는 어디서 발표하는 정식 수치는 아니고 위불이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는 맞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 가격대에서 일어난 거래들을 집어넣고 컴퓨터로 계산을 돌리면 굉장히 정확하게 추론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시죠. 요 매물대 위에 많이 쌓여 있는 부분 오면은 팔고, 요 매물대 밑에 많이 쌓여 있는 부분 오면 사면 되겠다. 제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조만간 ARKK와 테슬라에 사고 팔고 했을 때랑 그냥 들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차이점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거라고 했죠. 결과는 그때 보세요. 그때 보시고 저는 하여간 트레이딩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